별의 탄생은 했는데 우리가 뭐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뭐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인데요. 자, 일단은 뭐 우주에는요, 수소와 헬륨이라는 애가 제일 많이, 자, 우주가 형성되면서 최초로 만들어진 게 수소와 헬륨이다 보니까 수소와 헬륨이 제일 많고요. 얘네들이 거의 98% 가까이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소들이 별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원소들이 지구에서는요 철과 산소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람한테는요 산소와 탄소가 제일 많더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너무 굳이 막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얘도 쏟아던 하루 따로, 그 다음에 얘네 가면 또 뒤에 가서 쏟아내서 따로 또 언급을 할 거거든요. 자세하게. 그러니까 기억은 해줘야 되는데 우리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될 거는 자, 가장 많은 두 가지는요. 가장 많은 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무조건 물어볼 거야. 수소, 헬륨, 철, 산소, 산소, 탄소인데 어차피 뒤에 가면 다시 나올 거니까 확인 체크. 자, 그러면요 우리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별의 탄생 과정에서의 원소의 생성인데 자, 우리 별이라고 하는 건 뭐였더라?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였다면 스스로 빛을 내야만 별이더라 라고 하는 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별을 탄생한다라고 하는 건 빛을 방출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요 온도가 점점 높아져서 중심부의 온도가 얼마에 도달하게 되면요 1000만 켈빈 이상이 되면 그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빛을 방출하게 되는 별이 탄생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최초의 별을 우리는 주계열성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확인. 자, 그래서 우리가 별의 탄생하는 원인은 뭐였더라? 별의 탄생하는 원인은 우리가 핵융합, 아니 수소까지 쓰자.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별이 탄생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 자,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 때문에 별이 탄생을 했는데 그 별이 탄생하기 위한 뭐는 원동력을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하기까지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중력 수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왜냐? 자, 우리는요 처음에 성간물질들이 성간물질들이 뭐에 의해서 어떠한 밀도의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밀도의 불균 친구가 왔나 본데? 가끔 우리 친구가 옵니다. 색깔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밀도가 불균일해지니까 얘네들이 뭐 하더라? 성간물질들이 모이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모여서 가스구름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뭐 하더라? 중력 수축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성운이라고 하는 성운을 형성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뭘 하면서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면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져서 요거까지도 좀 체크를 다시 해보면 자, 중력에 의한 수축에 의해서 성운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여전히 계속해서 중력 수축을 하다가 결국은 1000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 열과 압력에 의해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온도와 압력이 높아진 건 맞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중력 수축해서 별이 탄생하는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야. 온도가 높아졌을 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그때 별이 탄생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원동력과 별이 탄생하는 원인을 좀 구분할 수 있어줘야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 자, 별의 생성 조건은 어떻게 됐었더라? 자, 별의 생성 조건 중에 하나는 자,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그때 별의 생성 조건은 온도가 어떨수록 잘 만들어진다? 높을수록 잘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중력 수축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높아져서 1000만 켈빈에 도달했을 때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건 맞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였더라? 중력 수축을 해야 됐더라. 그러면 중력 수축을 하려고 그러면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막 가진 에너지 때문에 막 튕겨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온도가 뭐 할수록? 낮을수록 뭐가? 중력 수축이 많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원동력이 커지니까 별의 생성도 빨리 만들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 체크. 자, 그래서 우리는요, 별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원동력, 그리고 별이 탄생했을 때의 원인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별이 만들어지려고 하면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조금 출제하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이 다음에 태양계가 형성을 할 거거든요. 근데 태양도 바로 별이잖아. 그래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을 별의 형성 과정과 같이 묶어서 물어보는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중력 수축에 의해서 수소핵융합을 해서 별이 만들어집니다라는 과정을 정리할 수 있어줘야 돼. 확인, 체크.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합시다. 30초 정리. 자, 정리됐으면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더라? 주계열성이라고 불렀더라라고 하는 것. 오케이. 자, 근데 이 최초의 별이라고 하는 걸 주계열성이라고 불렀는데 이 주계열성이 스스로 에너지를 빛을 냅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빛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내보낼 건데 그 빛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은요,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근데 계속해서 수축을 하다 보니까 크기가 점점점 줄어들 때도 있고 막 커질 때도 있긴 한데 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것만 별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계열성이만이 갖는 별의 크기적인 특징을 하나 더 봐야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보면 자, 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요, 중심 방향으로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중심 방향으로 뭐 하려고 하는 힘이야?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면서 우리가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바깥쪽으로 뭐 하려고 하는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 팽창하려는 힘을 내부 압력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팽창하려고 하는 내부 압력과 얘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는 힘의 크기가 어떻더라? 서로 같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내부 압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죠? 그래서 자, 얘는요, 누구한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다?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최초의 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꼭 하나 기억을 할 수 있어줘야 됐습니다. 확인. 자, 두 번째. 이 별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과정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져서 1000만 켈빈 이상에 도달했을 때 자, 몇 개가 수소 원자핵 4개가 만나서 한 개의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때에 뭐가 감소하더라?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한 질량이 에너지로 우리가 전환돼서 빛의 속력에 도달하면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야. 그래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에너지는요, 뭐 빛의 형태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거. 이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인은 뭐다? 에너지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이 수소 원자핵이 반응하기 전의 질량과 자, 이 반응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됐을 때의 질량은 누가 더 크다? 반응 전에 있는 얘가 훨씬 더 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때의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뭐가 줄어들면서 질량이 감소하면서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발생되기 때문이다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은요,
한 개의 헬륨 원자핵 질량보다 큽니다 라고 하는 게 꼭 출제를 할 겁니다. 왜? 에너지가 발생하는 요인이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했던 거잖아.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물어볼 거니까 확인 체크.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요인과 그리고 크기적인 특징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줘야 돼. 우리 전 시간에 여기까지 설명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야 되는 건 우리가 이 다음 내용으로 좀 가야 되는데, 자, 요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다음으로 좀 가기 전에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여러분들 교재 여기서 조금만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러분들 교재에 28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28페이지에 가면 4번하고 5번 두 문제 있거든요. 자, 요거 지금 해결할게요. 48페이지에 4번하고 5번 문제 지금 해결합시다. 자, 우리 문제 해결이 됐으면요, 우리 이제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건데, 자, 별의 진화 과정은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자, 간단한 거는 아니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제일 먼저 뭐다라고 했어? 여기 막 흩어져 있던 얘네들이 막 어떻게 된다? 모인다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자, 수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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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가 막 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아지니까 수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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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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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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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소인데, 자, 이 수소 4개가 수소 원자핵 4개가 합해져서 헬륨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소 원자핵 4개가 합해져서 헬륨이 됐고요. 수소 원자핵 헬륨이 합해져서 헬륨이 됐고요. 수소 원자핵이 합해지면서 헬륨이라고 하는 애가 되면서 이렇게 커다란 별을 만들게 됐는데,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줬더라? 주계열성이라고 불러줬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수소를 계속해서 공급해주면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안에 헬륨이 많아질 거야. 헬륨과 헬륨과 헬륨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이 헬륨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수소, 수소, 수소 3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 전체는 수소가 막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수축하면서 헬륨이 많아지면 그 안에서 헬륨이 다시 이렇게 꾹 눌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에 헬륨이 하나로 합해지면서 다시 탄소라는 애가 헬륨 2개가 합해지면서 탄소라는 애가 헬륨 2개가 만들어지면서 탄소라는 애가 새롭게 만들어질 거야. 즉 중심부에 있던 압력과 온도와 압력이 계속 높아지면서 핵융합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탄소라는 애가 없었는데 탄소라고 하는 새로운 애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별이 됐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는요, 우리가 거성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냥 좀 더 큰 별이다라고 불러. 근데 이 별이 적색을 띈다라고 해서요, 우리는 적색거성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계열성 단계에서 수소가 합해져서 헬륨이 되고 헬륨이 합해져서 탄소가 되면서 새로운 별인 주계열성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라는 것.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과정이 무한 반복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처음에 수소라는 애가 합해져가지고 수소 4개라는 애가 합해져서 헬륨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헬륨이라는 애 2개가 합해져서 탄소가 만들어질 거고요. 탄소라는 애가 합해져서 산소가 만들어질 거고요. 산소라는 애가 만들어서 또 마그네슘이 만들어지고 니켈이 만들어지고 쭉 가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철이라는 원소까지 합해서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때 더 엄청나게 커다란 이렇게 별이 만들어지는데 얘를요 완전 큰 별이다 라고 해서 초거성이라고 불러. 자, 얘는요 거성이라고 불렀고 더 큰 거성이다 라고 해서 초거성이라고 하는데, 얘를 가끔 가다가 얘도 마찬가지요 적색 초거성이라고 하는 것도 나옵니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별이 진화를 하는데 주계열성 단계에서 주변에 있는 수소를 계속 끌어당기게 되면 얘가 적색거성이라는 애로 진화하면서
탄소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를 만들게 되고, 자, 주변에 있는 수소를 계속 끌어당길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러면 주변에를 계속 끌어당기면서 헬륨이 탄소를 만들었는데 탄소가 산소를 만들고 산소가 여기 쭉 해서 철까지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철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철 다음에는요, 이 철은요, 여기서 넘어오고, 여기서 넘어오고, 여기서 넘어오고, 여기서 넘어오는 과정은요, 뭐 했냐면, 핵이 융합하면서 질량이 감소하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요, 이 철이라고 하는 애는요, 핵융합이라고 하는 걸 안 합니다. 왜냐면, 원자 자체가 완전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눌러도 얘네들이 합해지지 않아.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철이라고 하는 애는 엄청난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 이 철이라는 애가 견디지 못하고요. 뭐 하게 되냐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폭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 철이 폭발을 하면서 주변에 있던 이렇게 만들어졌던 이런 모든 물질이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물질들이 어딜로?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는 요인도 바로 뭐였더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이러한 폭발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 지구에는 이거는 좀 이 뒤에 내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건 뒤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요렇게까지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자, 과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수소가 조금밖에 없어. 그러면 초거성까지 진화를 못하고요. 요렇게까지 진화를 하면서 멈출 거야. 더 이상 수소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소 공급이 계속 되니까 여기까지 가서 초거성까지 만들어서 폭발하는 경우까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야. 확인, 체크. 자, 그래서 우리 내용으로 갑시다. 자, 내용으로 가면요. 요 내용인데 조금 일단은 작게 이렇게 보고 갈게요. 이렇게 보면. 자, 일단은요. 질량이 작은 별입니다. 그 질량이 작다라는 건 태양 정도야. 자, 태양 정도의 별은요. 얘가 위쪽으로 진화를 할 거고요. 아니면 태양보다 커. 태양보다 질량이 큰 태양의 뭐 10배에서 20배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다. 그런 애들은요. 밑에 단계로 진화를 하게 될 겁니다. 하긴 일단은 뭐 구분을 좀 해주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가볼게요. 자, 일단은 태양 정도의 작은 별부터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 태양 정도의 작은 별들은요, 바로 수소 원자핵 4개가 모여서 중심부에서 뭐가 만들어졌더라? 헬륨을 만들어내는 뭐가 일어나게 되냐? 헬륨이 아니지. 자, 우리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자, 수소 핵융합까지만 쓰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 중심부에는 뭐를 만들어내게 된다? 헬륨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헬륨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이 별의 명칭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주계 열성이라고 불러줬더라라고 하는 것. 하긴. 자, 그랬는데 주변에서 수소가 계속 공급이 됩니다. 수소가 계속 공급이 되니까 안에서 뭐가 쌓이냐? 안에서 헬륨이 쌓여. 헬륨이 많아지고 헬륨이 많아지고 헬륨이 많아지고 헬륨이 많아지고 헬륨이 많아지니까 주변에서 이 헬륨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중력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부에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번에는요. 아까는 주계열성에서는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만들어졌다라면 이번에는 요 안에서 헬륨이라고 하는 얘가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중심부에서는요. 새로운 원소인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성분이
탄소가 됐고요. 그 기존에 없던 새로운 원소가 들어가면서 새로운 별로 이렇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적색 거성이라고 불러준다라고 했던 거야. 확인. 자, 그러면 이 적색 거성 단계에서 수소를 계속 공급해 준다라고 하면 얘는 뭐 할까? 더 큰 별이 되겠죠? 근데 태양 정도의 별은요, 이 적색 거성까지 만들게 되면 수소가 거의 다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다음 단계로 진화할 정도로의 수소를 공급이 안 돼. 그러면 얘네들이 진화를 멈추게 되고요. 별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게 별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요. 자, 여러분들 탄소는 이 C라고 하는 탄소는 뭐냐면 여러분들 고기 구워 먹을 때 숯덩어리 있죠. 숯덩어리가 바로 탄소 덩어리야. 탄소 덩어리. 탄소는 고체입니다. 근데 이 수소와 헬륨이라고 하는 건 뭐야? 기체 성분이잖아. 자,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별의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주변에 있던 수소와 헬륨들이 더 이상 별에 붙어 있지 않고요.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퍼져 나갑니다. 다시 이제 우주 공간으로 다시 퍼져 나가. 그랬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빛이 퍼져 나가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 얘를 우리는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즉 적색 거성 단계에서 뭐를 맞이한다? 적색 거성 단계가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책에서는요. 책에 따라서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진화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진화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수소와 헬륨이라는 애가 다 떠나가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탄소 덩어리만 남게 될 거 아니야. 자, 얘를 우리는 백색 외성이라고 해서 얘 혼자 남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우주 공간을 떠돌다가 다른 무언가 충돌해서 다시 뭔가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될 겁니다. 하긴.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진화 과정,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갖는 별들은요, 수소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주계열성이 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헬륨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까지 만들어지면서 적색 거성이라는 애를 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더 이상의 수소나 이런 헬륨이 공급되지 못하다 보니까 더 이상 진화를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의 모습을 행성상 성운 또는 백색 외성을 거치면서 얘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인 체크. 잠깐만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지를 안 해놨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부분. 자, 주계열성 단계에서는요. 어떤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어떠한 원소가 생성이 되고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어떠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어떠한 원소가 만들어지는지가 첫 번째 나오는 문제입니다. 꼭 기억을 할 수 있어줘야 돼. 여기까지 정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계열성이라는 애가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별로서 진화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까지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적색 거성의 관계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았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서요. 이제 태양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큰 별들이 진화하는 과정을 볼 건데, 자, 이때는요, 우리가 태양의 10배 정도의 큰 별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주계열성은 만들어집니다. 자, 주계열성이 만들어지는데 당연히 적색 과정도 거치겠죠. 거쳐서 쭉 갑니다. 근데 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수소가 만들어졌고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탄소가 또다시 산소,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에 규소, 황이라는 애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철이라는 원소가 만들어질 때까지 별의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진화를 할 거다라는 건
그래서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졌을 때 단계에 해당하는 별을 우리는 초거성이라고 불러주는데 이 표면이 적색을 띄었을 때를 적색 초거성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초거성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적색이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어. 하긴. 자, 그래서 이 철이라는 애가 만들어지면은 더 이상 철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적색 초거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별의 중심부에서는요, 철이라고 하는 F2죠. F이라고 하는 철까지 뭐가 된다?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우리 중요한 거는요, 이 철 원자라고 하는 것은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이 기존까지는 다 뭐를 하게 됐는데 철 전까지는 핵융합을 했더라라고 하는 거야. 자, 핵융합을 하면서 점점 커집니다. 근데 이 철이라고 하는 애는 핵융합을 한다 안 한다? 이 철이라고 하는 애는 핵융합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왜? 철은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철이라고 하는 건 철의 원자의 원자가 안정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얘는요, 핵융합 반응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핵융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 우리 핵융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가 사라진다는 얘기냐면 우리 막 핵융합에서 에너지가 막 발생을 하니까 팽창을 한다는 얘기잖아. 근데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없어진 거야. 그럼 더 이상 중력 수축을 하면서 팽창하기도 했는데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없어지니까 별이 급격히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철이 원자가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폭발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 초신성 폭발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초신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어쨌든 철이라고 하는 게 제일 무거운 원소였잖아. 근데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폭발할 때의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됩니다. 요 사실을 좀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뭐 있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정리했으니까 요걸 좀 지울게요. 자,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뭐 있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꼭 기억해 줘야 될 거는 금, 은, 그 다음에 우라늄. 이런 애들은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됩니다. 확인. 자, 그만큼 변화가 잘 안 생길 거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금은 뭐로도 사용되니? 화폐 대신으로 사용되죠? 왜? 안 변하니까. 그럼 이 금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초신성 폭발보다 더한 에너지를 가하면 금도 뭔가 바뀔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낼 수 없더라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런 생소한 게 우리가 흔히 쓰는 재료 중에 뭐가 있냐면 구리라는 애가 있거든요. 구리는 우리가 좀 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 전선에 사용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이 구리도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둡시다. 왜냐하면 가끔 고난이도 문제에서 대부분의 문제에서 금, 은, 우라늄 대부분이 금과 우라늄을 언급한다라고 하면 가끔 고난이도라는 거에서 구리라는 것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확인, 정리. 자, 그래서 우리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초신성 폭발에 생겼고요. 그러면 폭발하고 하면 남은 잔해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때에 중심부가 남아있는 중심부가 밀도가 크면은 얘는요 중성자 별이 됩니다. 중성자 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이 매우 클 경우는 중력이 매우 커서
빛조차 빨아들여 탈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블랙홀이 된다라고 하는 것 확인 체크.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거에 조금 연장선으로 본다라고 하면 초신성 폭발이 바로 이 별의 진화 과정에서 뭘 맞이하는 단계다?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 적색 거성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는 뭐였더라? 행성상 성운이 됐고 초거성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초신성 폭발의 단계가 되거든요. 이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의 사진을 주고 나서 어느 과정으로 별의 진화가 이르는 과정이냐라는 걸 좀 물어봅니다. 그래서 양쪽 위아래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정을 조금 더 비교해서 기억할 수 있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서 문제로 출제하는 거는 적색 초거성이라고 하는 철의 중심부에서 철까지 만들어지는 이 과정과 그 과정 후에 생기는 것들을 독립적인 문제로 한 문제 출제하게 됩니다. 확인 체크. 자, 아까 적색 거성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디에서 어떤 핵융합에 의해서 어떠한 새로운 원소가 만들어지면서 별이 탄생을 새로운 별로 진화를 하냐라는 거였다라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철까지 만들어내고 난 다음 상황에서 어떠한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하고 뭐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철보다 무거운 애를 어떻게 만들어내냐, 남은 게 중성자별과 블랙홀의 차이점은 밀도가 크거나 질량이 큰 거의 이 차이점을 좀 비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별의 진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긴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에서 20배 큰 얘네들은요, 초거성을 통해서 초신성 폭발까지도 하게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뭐가 있었을 거다? 초신성 폭발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야. 왜? 자, 우리가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초신성 폭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서술하시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오케이. 우리 지구에는 뭐가 존재하는데?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우라늄도 있는데 이런 애들은 언제 만들어지는 거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한 원소들이 지구에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 초신성 폭발의 영향이 지구에까지 미쳐서 오면서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이 됐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하긴 체크.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화 과정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독립적인 파트로 좀 나올 겁니다. 확인 정리. 자, 그리고요, 뭐 얘는요, 재미삼아 좀 보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별에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네, 진화하는 과정인데,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좀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건, 자, 적색 거성이 되는 애들은요, 좀 오랫동안 살아남죠. 근데 초거성이 되는 애는 그냥 빨리 만들어져서 빵 하고 터져버려. 그래서 이 적색 거성은요, 가늘고 길게, 그 다음에 초거성 애들은 짧고 굵게 크게 빵 하고 만들고 터져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확인 체크. 자, 그냥 이건 그냥 뭐 재미삼아 보라고 놔둔 거고요. 근데 이걸 굳이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자, 우리 처음에 요거를 좀 줄여서 볼게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봐봐. 대충 보면 안 되지만,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했던 거니까, 자, 여기 요 핵융합 반응의 별의 진화 과정에서 어떠한 원소가 결합을 하면서 어떠한 별이 되면서 어떠한 원소를 만들어내냐라는 게 한 문제 그림을 줄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색 초거성이 되는 단계를 지나서 얘네들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요렇게 진화하는 단계와 요렇게 진화하는 이 진화 과정을 뭐 할 거냐? 비교할 겁니다. 자, 비교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 대부분의 문제가, 자, 행성상 성운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고요. 초신성 폭발이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잘 기억해 줘야 돼. 초신성 폭발의 모습과
행성상성원의 모습을 줄 거야. 그러면서 이 그림을 주고 나서 질량이 어떤 애들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질량이 큰 애들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모습을 가지고 두 별의 진화 단계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에 플러스 알파. 자, 플러스 알파를 볼 건데 우리 질량은 알고 있습니다. 자, 질량이라고 하는 얘는요. 요거를 자, 우리 여기서는 적색 거성이 되는 단계와 그다음에 초거성이 되는 단계로 두 가지 단계로 나눠질 건데 그때의 질량은 누가 더 큰 애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 초거성이 질량이 더 큰 애들이 진화하는 단계였었고요. 그러면 그때의 진화 속도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추가적인 것도 좀 체크를 해줘야 돼. 자,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적색 거성 같은 애들은 천천히 만들어질 거고요. 이 초거성 같은 경우는 빨리 만들어진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적색 거성은 조그맣고 초거성은 크니까 큰 애가 더 늦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왜냐면 이 별은요. 이 적색 거성은 주변에 수소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 잡아 당기면서 모아가면서 천천히 별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얘는 재료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훅 중력 수축해서 그 큰 애들을 한 번에 확 하고 만들어 내버립니다. 하긴. 그래서 얘가 크니까 늦게 생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얘가 크니까 중력 수축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진화 속도는요. 초거성 단계 애들이 훨씬 더 빠르게 진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 얘가 빠르고 얘가 느리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수명은 어떻게 될까? 빨리 만들어져서 빨리 결과에 도달해서 빨리 터져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얘는 천천히 만들어서 천천히 오랫동안 살아남아 있게 돼. 그래서 수명은 오히려 반대로 적색 거성이 오래 살아남고요. 초거성은 빨리 만들어서 빨리 터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내용까지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크할 수 있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하나, 두 진화 단계를 비교하세요. 두 번째, 적색 거성이 되는 관계에서 어떤 핵융합에 의해서 어떠한 원소가 만들어지는지 찾아주세요. 세 번째, 초거성 단계에서 철까지 만들어내면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 특징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확인, 체크. 반드시 2개 이상은 꼭 출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할 수 있어줘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네.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가 됐으면 뭘 하나 더 볼 거냐면, 자, 이 적색 거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형성 과정에 대해서 볼 거야. 왜냐면 적색 거성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만 확인하면 이 적색 거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한 반복되면서 초거성이 될 겁니다. 왜? 별이 새롭게 만들어질 거니까. 자, 그러면요. 이 적색 거성의 형성 과정은요. 자, 첫 번째. 자, 별의 중심부에서 이게 수소 핵융합이라는 주계열성이잖아. 자, 이게 주계열성입니다. 자, 주계열성에서의 중심부에 수소가 고갈이 됩니다. 중심부에서 핵융합할 수 있는 수소가 전부 다 고갈이 돼. 자, 그렇단 얘기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수소 핵융합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쵸? 자, 그러면 이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더 이상 뭐 하려고 하는 힘은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없어진 거야. 내부 압력이 줄어들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중심부에는 중력 수축하는 힘만 남아있게 돼. 그죠? 왜냐면 중력 수축과 팽창하려는 힘이 똑같아서 별의 크기가 바뀌지 않았던 건데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팽창하려는 힘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중심부가 어떻게 되냐면 급격히 수축을 하게 됩니다. 자, 급격히 수축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면
중심부에 여전히 중심부의 온도가 이제 높아지면서 온도와 압력이 같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긴. 자, 그랬는데 봐봐.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중심부가 이렇게 있었어. 자, 중심부가 가열이 되면서 가열이 되니까 온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수소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수소가 고갈돼서 없는 지역이야. 없는 거야. 그런데 여기는 여전히 수소가 존재하잖아. 그죠? 여기는 수소가 존재합니다. 중심부에 없는 거고 주변부에 머물고 있는 거야.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주변부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가 중심부의 온도가 높아지니까 주변부가 가열이 됩니다. 즉 여기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여기도 덩달아서 온도가 높아지는 거야. 자, 이 부분에 주변부에도 온도가 덩달아 높아집니다. 막 온도가 높아질 거야. 그러다가 결국은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아져서 자, 1000만 켈빈에 도달하면 주변부에서 뭐가 일어나게 된다?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돼. 다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만들어지는 수소를 어떻게 될까? 헬륨이 다시 만들어질 거잖아. 그 헬륨을 안으로 공급해 줄 거야. 헬륨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헬륨이 많아지면서 헬륨 핵융합에 의해서 탄소라는 애를 만들어낼 겁니다. 오케이. 근데 아직 적색거성이 된 걸 확인 안 했어. 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게 되면요. 얘가 이제 뭐를 갖게 되더라?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뭐 하려고 하는 팽창하려는 힘을 다시 갖게 돼.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봐봐. 아까는 여기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났거든.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는 지구가 이 중심이 잡아당기는 중력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그리고 얘는 팽창하려고 하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내부 압력이 바깥으로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쵸? 근데 그 둘의 크기가 어떻더라? 그 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던 거야. 근데 얘가 지금은 어디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면 여기에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팽창하려고 하는 힘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팽창하려고 하는 힘은 그대로야, 그대로. 그죠? 근데 얘가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힘이 존재하는데 중심으로부터 멀어졌으니까 중력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여기 부분에서 중력이 뭐 해진다? 약해진 상태의 중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는 여기서는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으니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았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수소핵융합이 일어나니까 중력은 줄어들었는데 팽창하려는 힘은 그대로니까 이 주변부가 뭐 하더라? 네, 수소핵융합에 의해서 뭐 하더라? 이 주변부가 팽창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주변부가 팽창을 하니까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표면에 있는 색깔이 무슨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겉에서 봤을 때 붉은색을 띠게 되는 뭐가? 적색 거성이 만들어지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중심부로 가야 되죠? 중심부에서는요, 헬륨이라는 애가 계속 주변부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더라? 헬륨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뭐를 만들더라? 탄소를 형성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확인, 체크. 자, 이 과정이 시험에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과정을 좀 시험에 냈으면 좋겠습니다. 별에 만들어지는 원리가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야.
요 다음 단계에서 또 진화가 될 거고 이 다음 단계에서 또 진행이 될 거고 계속해서 반복이 일어날 겁니다. 하긴 일단 여기까지 정리. 자,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우리가 별의 생성 과정은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책으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자, 책으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 25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갑시다. 자, 우리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인데요. 자, 별의 진화 과정에서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별은요. 자, 여러분들은 첫 번째 진화 과정을 기억해야 돼. 주계열성이라는 단계에서 적색 거성으로 진화를 할 거고요. 적색 거성 다음으로 행성상성운이라고 하는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진화 과정으로 진화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백색 외성이 돼서 우주를 떠돌다가 충돌하면 부서져서 다른 별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주계열성에서 적색 거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계열성이라고 하는 건 수소핵융합에 의해서 중심에 뭐가 만들어졌더라? 헬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여기는 여러분 이거는 주변부야, 주변부.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원하는 건 중심부에서만 물어볼 거야. 중심부에서만. 자, 중심부에서는요. 헬륨, 핵, 융합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는요. 뭘 만들어낸다? 탄소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낼 겁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주계열성과 적색거성 단계에서 어떤 핵융합에 의해서 어떠한 원소를 만들까요? 라고 하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나머지는요. 적색거성의 형성 과정입니다. 얘는요. 적색 거성의 형성 과정. 네. 자, 좀 한 문제 냈으면 좋겠는데 출제를 좀 안 해요. 안 하더라도 우리는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 왜? 이 적색거성 다음부터는 이게 계속 무한반복해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과정 정도는 한 번은 기억을 해 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뒤로 넘어가면 태양 정도의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큰 이 별들은요. 주계열성 단계에서 초거성의 단계로 자, 초거성 단계에서 더 이상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고요. 폭발을 하게 될 건데 얘를 초신성 또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다라는 것. 그래서 얘가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진화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중성자별과 블랙홀이 만들어지는데 중심부에 밀도가 크면 중성자별, 질량이 크면 블랙홀, 요거의 단어를 좀 체크를 좀 미리 해둡시다. again. 자, 그래서 우리는요, 뭐가 초거성 단계에서는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는 뭐까지만? 철까지만 생성된다라고 하는 것. 자, 철까지만 생성되는 이유는요, 철 원자핵은 매우 안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핵융합을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핵융합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 확인. 자, 그래서 계속해서 핵융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얘가 폭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자, 그래서 이 폭발에 의해서 이걸 초신성 폭발 또는 초신성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 철보다 무거운 원자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어줘야 돼. 자, 그래서 철보다 무거운 원자가 뭐 금, 우라늄 이런 것 등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확인. 자, 그래서 우리가 폭발하고 남은 물질은요. 중심부에 밀도가 크면 중성자별, 그 다음에 남은 중심부에 질량이 크면 블랙홀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 기억할 수 있어줘야 돼. 여기까지 정리.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하더라? 철이 만들어지고 나서의
이 상황을 물어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요게 이제 하나의 문제입니다. 정리. 자, 그리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종합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이 두 가지 과정을, 이 두 과정의 단계를, 요 단계와 요 단계를 서로 뭐 하게끔? 비교하게끔 출제할 거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출제를 할 때 죽음을 맞이하는 행성상 성운과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사진에서의 그림을 좀 기억해 줘야 돼. 이 그림을 보고 어떤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지, 그 단계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얘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다라고 해서 플러스 알파로 진화, 질량은 나와 있으니까 진화 속도하고요. 뭐를? 수명을 누가 더 크고 작은지를 우리가 조금 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초신성은요, 초거성은 짧고 굵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적색 거성은요, 가늘고 길게 이렇게 살아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까지 확인 체크. 그래서 못해도 두 문제, 최소 두 문제는 시험에서 출제를 합니다. 꼭 체크를 해줘야 돼. 하긴. 자, 이 내용을 가지고요, 밑에 1번과 2번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네. 자, 우리 일단은 이제 태양계의 형성과 뭐 지구의 형성 과정을 볼 겁니다. 자, 교육과정 바뀌어도 얘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출제를 할 거라서.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뭘 배웠냐면 이거 잠시만요. 네. 자, 우리 태양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야? 별이죠. 자, 우리가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게 별인데 조금 전에 별의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 근데요, 이 별의 형성 과정을 독립적인 문제로 출제를 하진 않습니다. 우리 그냥 책에서 볼게요. 책에서. 이건 책을 통해서 볼게. 여러분 교재 2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는요, 태양이라고 하는 별의 형성 과정을 독립적으로 안 내고요, 여길로 가지고 와서 태양계의 형성 과정으로서 문제를 합해서 한 문제로 출제할 겁니다. 그래서 태양계의 형성 과정은요, 어느 학교에서나 계속 매번 출제됐던 과정이야. 다만 별의 형성 과정이 생략이 됩니다. 하긴. 자,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가지 성간 물질이 제일 먼저 뭐를 형성해야 된다? 성운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태양계를 만드는 거니까 이건 별의 생성 과정이야. 그러니까 태양계의 형성 과정은요, 태양계의 성운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게 첫 과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뭐였더라?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밀도가 불균일해졌기 때문이더라라고 하는 것. 하긴. 왜냐면 별이 생성될 때 밀도가 균일하면 서로를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모이질 못한다라고 했던 거야. 근데 지금처럼 밀도가 불균일해지는 사건이 발생을 함으로써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긴. 자, 그러면서 성운이 형성이 되면서 얘네들이 뭐 할 거다? 중력에 의한 수축을 하게 될 거다. 자, 이게 별의 형성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태양계가 형성이 되면서 중력이 생기면서 플러스 얘네들이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얘네들이 이렇게 막 모일 거야. 근데 막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모이고 밑으로 내려가고 모이고 내려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회전하는 게 생겨나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태양계가 회전을 하면서 자, 성운이 형성되면 우리는 뭐가 형성됐냐고 하면은요, 원시, 성운이 중력 수축에 의해서 여기서는 원칙적으로는 원시 별이 형성이 됐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별이 조금 있다가 할 거지만 별이 탄생을 했던 게 바로 우리가 뭐였더라? 별의 생성 과정이었어. 근데 지금 태양계를 보고 있는 거니까
이 원시별이 형성될 건데요. 이 문제 여기까지는 똑같고 이걸 나누자. 자, 요 별이 만들어지는 중심부에서는요. 원시별이 형성을 하는 것처럼 원시태양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나중이 원시별이 별이 되는 것처럼 원시태양이 완전한 태양으로서 형성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야. 즉, 이 파란색의 별이 생성 과정이 태양이 생성되는 과정에 그대로 들어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확인,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태양계가 만들어지려면 수금지와 목토천에도 같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 내용을 추가할 겁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중심부에서 원시별에 해당하는 원시태양이 만들어졌다면 그 옆에 주변부에서도요, 이렇게 뭐 특징이 나타날 건데, 자, 여기 있는 태양이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기체나 고체도 따라 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심에 있던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돌아가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애들까지도 이렇게 따라서 돌아가더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태양계가 중학교 3학년 때 아직 안 했구나. 자, 태양계가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이 태양계라고 하면 좀 그렇죠. 우리는 성운이어서 이거는 패스. 자, 어쨌든 여기 태양계만 다시 보면, 자,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네 돌아다녀. 그래서 여기는요, 회전을 하면서 납작한 원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주변부에서는요,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시 원반이 형성이 됩니다. 즉, 원반 모양의 형태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 있던 덩어리들이 또 일정하게 돌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충돌하면서 뭉쳐집니다. 그래서 원시 원반에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 미행성체가 형성이 돼. 오케이. 자, 미행성체가 형성이 되면서 미행성체들이 점점점 충돌하면서 그 태양 주변에 있는 덩어리들이 하나하나로 합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행성은 아니지만 이 미행성체들이 원시 원반에서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원시 행성으로 이제 행성은 아니지만 행성에 가까운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하긴. 그리고 나서 이 원시 행성이 태양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한 행성에 해당하는 우리가 뭐 수금지와 목토천해로 이렇게 진화를 하더라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태양계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자, 태양계 성운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축하면서 회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중심부에서는요,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태양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 즉 성운이 형성이 되면서 중심부에서는요,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수소핵융합 반응이라면서 태양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랬는데 그때 중심부에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 태양의 바깥쪽 주변부에서는요, 회전이 빨라지면서 원시 원반이 만들어졌고요. 그 원시 원반이 회전하면서 여러 개의 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개의 여기 미행성체가 형성이 됐더라라고 하는 것 하긴. 자, 그래서 미행성체가 충돌을 하면서 원시 행성이 됐고요.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태양의 영향을 받으면서 완전한 행성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거야. 이 과정을 좀 기억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 하긴 체크.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의 과정이 하나가 꼭 좀 출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별의 형성 과정과 섞어서 그 내용을 녹여서 요걸 하나로 물어볼 거니까 꼭 체크 정리. 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자,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될 거라서 기억을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계에 이루는 물질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자. 여기 태양이 있어. 자, 태양에 가까운 곳에는 온도가 어때? 온도가 높죠. 온도가 높단 말이야. 그리고 태양과 멀리 있는 곳에서는요, 온도가 낮아. 뭐 당연한 말이 되겠지. 태양에서부터 에너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자, 태양에서는요, 엄청난 열과 압력이 막 나오면서 그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얘네들의 태양에서 엄청난 에너지의 바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태양풍이 생겨. 그래서 얘를 이 주변에 있는 애를 막 밀어낼 거거든요. 그러면 가벼운 애들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가벼운 물질들은요, 멀리까지 날아갑니다. 이거. 자, 가벼운 물질들은요, 대부분의 멀리까지 날아가. 그래서 근데 그 날아가는 물질들이 대부분의 기체 성분일 겁니다. 기체는 가벼우니까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 대부분의 성분이 뭐 고체, 암석을 해당하는 이 고체 물질에 해당하는 무거운 애들은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요, 태양 주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고체가 녹았어. 녹으면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니까 다시 바람에 날아갈 거잖아. 그러면 녹지 않는 고체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요, 녹는 점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이 높은 고체의 무거운 물질들이 태양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면서 수금지화라고 하는 지구형 행성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하긴. 자, 그 다음에 우리 가벼운 물질들이 태양으로부터 멀리까지 날아가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모여서 목토천해를 형성을 할 건데, 얘네들이 주로 액체와 기체로 이루어진 목성형 행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중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은요, 뭐냐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 거리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는 뭐 물질의, 뭐 무거운 정도? 일단은 이거는 뭐 뒤에 질량으로 나올 거니까 좀 요렇게만 좀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요, 우리 어떻게 될 거냐?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요, 지구형 행성은 가깝고 목성형 행성은 멀다 보니까 누가 더 크다? 목성형 행성이 더 큽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온도를 보게 되면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중엔 태양으로부터의 가까이 있는 지구가 지구형 행성들이 더 온도가 높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 가자. 자, 반지름은 누가 더 크더라?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은 목성형 행성들이 훨씬 더 큰 형태를 띠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 자, 질량은 누가 더 크더라? 그 고유한 양은 누가 더 많더라? 목성형 행성들이 훨씬 더 크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성형 행성들이 큽니다. 근데 이때 얘네들이 갖는 밀도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자, 밀도라고 하는 건 똑같은 부피만큼을 가졌을 때 단위 부피에 대한 질량이잖아. 똑같은 양만큼을 뗐을 때는요, 고체 상태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보다는 기체 상태로 얘네들이 좀 더 가볍더라. 즉, 가볍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밀도가 좀 작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밀도는 지구형 행성이 좀 크더라라고 하는 것. 왜냐? 지구형 행성들은요, 대부분의 무거운 물질에 해당하는 고체가 주로 고체 성분으로 좀 되어 있었고요. 자, 목성형 행성들은요, 바로 뭐가 됐는데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어서 주로 기체 상태의 물질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 비교하는 게 하나의 문제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했던 거라서 잘 출제하지는 않아. 근데 보기로 한 줄을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중학교 때 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전 속도입니다. 자, 자전하는 속도는 누가 더 빠를까요?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자. 여기 있는 이 책상을 이
요 얘를 이렇게 돌리는 게 편할까요? 여기 있는 기체를 돌리는 게 편할까? 네, 당연히 기체를 돌리는 게 편하죠. 얘는 돌리려면 힘이 들지만 기체는 이렇게만 해도 기체가 따라서 돌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기체의 자전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리고요, 이 목성형 행성, 고체 성분으로 되어 있는 얘네들은 자전 속도가 조금 느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전 속도와 비교되는 게 자전 주기입니다. 주기. 주기라고 하는 건 뭔가에 한 번 반복되는 시간이야. 1주기라는 건 한 번, 두 번은 2주기, 뭐 3주기는 세 번째 돌아오는 시간이잖아. 그러면 이때의 주기는요, 빨리 도니까 주기가 짧아. 얘는 천천히 도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 한 바퀴 도는데. 그래서 주기는 반대로 지구형 행성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야. 확인, 체크.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줄 수 있어줘야 돼. 정리. 자, 그래서 우리는요,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줘야 됩니다. 잘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는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 일단 합시다. 네, 태양 주변에는요, 뭐 수금지와 애들이 막 돌고 있는데, 자, 처음에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궤도가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의 지구가 아니라 여기에 막 여러 개의 지구들이 막 돌고 있었어. 이 지구라기 따지기보다는 얘네들은 하나하나의 미행성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같은 궤도를 돌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중간에 충돌을 하고 얘가 가다가 또 얘랑 충돌을 하고 얘랑 충돌을 하고 얘랑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궤도에 지구 하나가 남을 때까지 계속 충돌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요, 뭐가 되냐?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시지구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 미행성체들이 계속 충돌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때 충돌을 하면서 뭐가 발생한다? 충돌에 의한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구 전체가 뭐 한다? 녹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지구 전체가 녹아서요,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 치즈 같은 거 딱딱한 고체를 불 위에다 올려놓으면 천천히 녹죠? 그런 것처럼 약간의 액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움직일 수 있는 녹아있는 고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이때에 자, 지구 전체의 밀도는 균일했거든요. 지구 전체의 밀도는 거의 균일을 했어. 근데 얘가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이 되면서 얘가 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질들은요, 아래로 가라앉아, 중심부로 가라앉아서 핵을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밀도가 작은 애들은 어떻게 되더라?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물질들은요, 밀도가 조금 작아져서 위로 떠올라서 멘트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지구 전체의 밀도가 균일했었는데 마그마의 바다가 충돌열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녹아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됨으로써 뭐가? 밀도가 불균일해지게 됐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중심의 핵과 멘틀이 만들어지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 체크.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러분들 뭘 기억해야 되냐면 순서를 기억해야 되는 순서. 자, 그래서 이렇게 치즈처럼 녹아있던 얘가 우리 치즈 굳을 때 어디부터 굳어? 겉에서부터 딱딱하게 굳죠? 마찬가지로 지구도요, 겉에서부터 딱딱하게 굳으면서 뭘 만들더라? 원시 지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각을 만드니까 지구가 뜨거워서 땅바닥에 물로 존재하지 못하고 기체, 수증기의 형태로 존재하던 얘네들이 지구가 식으면서 지각을 만드니까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지구의 땅바닥에 지각 위에 고이면서 바다를 만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바다가 만들어지면서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을 했더라라고 하는 것. 근데 어디에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합니다. 이거 육지 아니야. 육지에서 생명체는 지구가 탄생하고 나서 한 40억 년 이상 돼야 만들어지게 육지에서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 지각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그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했습니다라는 건 순서를 기억해야 돼. 순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여기서는요. 자, 여기까지는 순서를 기억해야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 아니면 그 과정이 지나갈 때마다 어떠한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줘야 돼. 그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여기서 얘네들 가, 나, 다, 라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이 라에서는 뭘 기억해야 된다? 순서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가나다에서는 뭘 기억해야 된다? 미행성체가 충돌하면서 질량이 크기와 질량이 증가했습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되는 나에서 다로 넘어가면서 지구 전체의 밀도가 균일했던 애가 불균일하게 바뀌면서 핵과 멘트를 형성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 과정을 기억할 수 있어줘야 됩니다. 확인, 체크. 자, 그래서 우리는 지구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순서, 마지막에 지각이 만들어지고 바다가 만들어지고 바다에서 생명체가 출현하게 되는 그 순서를 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어줘야 돼. 확인, 체크.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면요,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확인. 자, 그래서 뒤에는 이제 숙제로 좀 정리를 할게요.